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던 시간이죠. 종목 상담의 시간으로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들 하단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화 02-2000번에 498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은 문자로 상담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5485번님이 제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21,100원이고요. 비중은 8%인데 반도체인지 로봇인지 소외주네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제우스가 살펴보니까 또 반도체 제조 장비랑 로봇을 하는 회사로 그렇죠. 알려져 있더라고요. 2월쯤 이 고점 부근에서 담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거보다 좀 내려와서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지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우스에 대해서 지금 시점 한 21,100원에서 담으셨다고 했는데 네.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우스라는 종목을 그렇게 미워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업 자체도 그렇게 못하는 기업도 아니고 최근에 가장 좋은 건 어느 정도 본업에 대한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그리고 또 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규 테마에 대한 수급들을 또 이어받는다라는 게 너무나도 좋은데 이 제우스에 대한 움직임들은 시장에서 소외되었다라기보다는 최근의 하락은 저는 시장 탓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우스라든가 일부 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이 비교적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좀 쉬어가거나 눈치 보는 장세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도중에 살짝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우스라는 기업에 대한 본업,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기업의 본업이 잘 되는지 그리고 아니면 또 새롭게 붙어 들어온 테마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부각이 될 수 있는지 이거를 가장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우스는 그 두 가지 충족하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장대 항목 나오고 개별 호재가 발생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자리에 꼭지에서 매수를 했다? 저는 이거는 좀 아쉽다. 왜냐면 이 본업도 잘하고 실적도 좋고 뭐 실적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로봇이라든가 반도체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 건 맞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약간 소외되었지만 충분히 다시 기대감이 실릴 수 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저는 너무나도 아쉽다 이겁니다. 항상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때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시장이나 방송이나 뉴스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종목들에 집중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뉴스나 시장과 방송에 나온다는 건 어느 정도 끝났고 내 자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 반대로 매매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느 정도 조금 현금에 대한 여력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다중바닥 형성하는 자리까지 한 14,000원, 14,500원 정도까지 한 차례 밀리면 저는 지금 매수했던 비중 그대로 한 번 더 담아서 평단가를 확 낮춰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우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고점 찍을 때는 개별 이슈로 붙어서 거래량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럼 보통같이 이렇게 거래량이 한 차례 폭발을 하게 되면 향후 그 다음 거래일에도 어느 정도 거래량들이 붙어주면서 나는 아직 건재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목 그리고 모든 종목의 주가의 선행지표는요. 이동평균선도 아니고요. 뭐 스토캐스틱도 아니고 MACD도 아니고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 딱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강력하게 시세 분출하고 나서 거래량이 그냥 확 잠들어 버렸어요. 누가 거의 마취총 쏴서 그냥 쓰러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죽어 있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거나 시장에 소외돼서 주가가 서서히 밀려난다라 그러면 이 종목은 어쨌든 본업은 탄탄하다라고 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확 좋아지는 흐름들은 아니지만 서서히 개선되는 흐름이라 그러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소외됐을 때 보자. 그럼 저는 현 시점에서는 그냥 다중바닥 자리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반등 줄 때 한 차례, 두 차례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추세가 살짝 하락 추세로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 저점을 지지받고 올려주지 않는 이상은 저는 다중바닥 형성하기 위한 14,500원 선까지 한 차례 좀 쉬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거기서 매수를 좀 하시고 제가 여기서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가 지금 매직 구간으로 계속 공격, 방어 하던 자리예요. 그러면 이 자리까지 우리 시청자분께서 평단가를 안 낮춰주시면 그 자리에서 싸우다가 또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싸우다가 또 끝나버려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올라올까? 왜 안 올까? 이러다가 그냥 지쳐버리신다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나는 비중 갖고 있지만 이거 손절하고 다른 종목 사겠습니다라는 결단 없으시면 어차피 갖고 가실 거잖아요. 그럼 저는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박스권의 중간선까지만 담아두셔라.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를 한 18,000에서 17,500원 선까지만 맞춰두시면 저는 반등에 충분히 큰 수익 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기술적 자리 그리고 바닥 자리, 지지 자리를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게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수급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기관들이 연이어서 팔고 있는데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리죠. 외인과 기관 둘 중에 하나만 일단 매수가 들어오면 됩니다. 외인과 기관이 쌍그리로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는 이미 튀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인과 기관들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뭐 금융투자가 팔고 연기금이 팔고 떠나고 있으니까 아쉽겠지만 오히려 지금이 바닥이라고 인식하는 외인들의 매수세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 게다가 코스닥 우량주를 외인들이 사갖고 들어온다? 흔한 일 아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 3거래일 그리고 이틀 정도 쉬었지만 그전에도 3거래일 1,000억 원 넘게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왔으니 이 흐름들을 좀 더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한번 삼아 보신다라 그러면 매수해서 평단가 좀 낮추시고 반등의 시장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우스 지금 지수의 흐름 속에서 좀 소외되면서 다소 밀리는 흐름들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14,000원 선까지도 밀리게 된다면 우리가 그때 다시금 진입을 해서 평단가를 낮춰보자라고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매니저님의 전략 함께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상담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에코프로요. 아, 에코프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좀 높게 샀는데요. 17만 7천 원에 30%요. 네, 30%면 꽤나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어떤 부분 고민이실까요? 뭐, 에코프로, 아니, 향후 전망과 목표가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목표가 어디로 설정해야 되는지 매니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자, 에코프로 지금 2차 전지 쪽도 계속 갈까 말까 하는 그쵸, 그런 그쵸. 움직임을 보이고 네네.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또 에코프로와 같은 대형주 쪽이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목표가를 저는 이제 항상 주식상담 넘버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만날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 번씩 저한테 목표가 설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이게 목표가 설정이 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에코프로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기 흐름으로 볼 때랑 긴 호흡으로 볼 때는 아예 목표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보통의 시청자분들은 빠르게 수익 내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서 먼저 모멘텀을 좀 그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자라 그러면 저는 일단 직전 고점 19만 원 선이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에코프로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양극재 시장에 대한 이 개선, 좀 실적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나름대로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의 하단으로 좀 밀어낼 만한 악재가 나왔다라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겠네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양극재 생산을 담당하는 이 에코프로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 형제들이 2차 전지에서 갖고 있는 밸류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상승과 그에 대한 동력으로 주가가 충분히 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에 대한 재료도 저는 비교적 잘 받아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직전 고점 19만 원 선까지 열어두셔도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무조건 2차 전지는 그린라이트를 켜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서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2차 전지 시장은 이제 전기차 시장은 그냥 보너스 게임이라고 보셔야 되고 본업은 전력 저장 장치로 가시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지금 뭐 삼성 SDI라든가 뭐 LG엔솔이라든가 뭐 SK온이라든가 이런 주요 배터리 3사 기업들이 ESS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한 재료들이 좀 더 크게 부각이 된다라 그러면 에코프로 형제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 흐름들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그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들이 좀 더 크게 붙는다라 그러면 2차 전지는 당연히 당분간 아니 올해 말일까지 본다라 그러면 충분히 또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코프로한테서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건 지금 중동 전쟁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짝 가려져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본다라 그러면 뭐가 터져 나오냐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밸류업 프로그램 이거 한참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잖아요.
근데 코스닥 밸류업,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코스피의 이군으로 볼 게 아니고 동등한 위치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정부 정책의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감들이 나온다라 그러면 역시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한테 기계적인 매수세가 붙을 수밖에 없다. 그럼 그의 1번 가장 최대수에는 에코프로, BM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업에서에 대한 재료들 그리고 신사업, ESS에 대한 재료들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거고요. 거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로 기계적인 이 순환매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 그러면 실총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는 당연히 그에 대한 1등 공신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고점에 대한 저항대가 무조건 있을 거기 때문에 19만 원 선. 그러면 19만 원 띡 걸리는 걸 기다리기보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8만 9천 원, 뭐 18만 7천 원, 18만 8천 원. 딱 그 라운드 픽에 걸리기 전에 가격대를 그럼 고려하시면서 종목 대응을 해보신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큰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홀딩하시고 좀 더 지켜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홀딩하고 더 지켜보자 체크를 해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19만 원 선까지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올해 강한 반등과 또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하니까요. 그중에서도 시총 상위에 있는 에코프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같이 한번 전망을 해보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LG전자요. LG전자 지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14만 원에 70%예요. 오, 네. 14만 원에 70% 가지고 계시고요. 어떤 점이 고민이실까요? 너무 국가에 잡혀졌나 해가지고 좀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이랑 또 이 평단가 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 체크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70%나 네. 대량으로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물론 이제 LG전자가 로봇 쪽으로도 주목을 받으면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설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주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매수가가 14만 원 선이거든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비중을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목표가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주세요.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비중 70%라는 게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전체 포트 비중의 70%가 LG전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LG전자를 매수하겠다고 맘먹은 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사야지 했는데 그중에 700만 원을 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비중 조절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LG전자라는 기업에 대한 사업 모멘텀이 꺼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LG전자가 항상 강하게 기대감을 끌어안고 있는 가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매출 잘 나왔고 비교적 선방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어느 정도 그 흐름들이 반영이 된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속성이 저는 조금 결여돼 보입니다. 보시게 되면 3거래일 정도 상승 흐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윗골이에요. 물론 시장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올랐다가 전강 후 약의 흐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시총상위의 대표 종목들은 역시나 윗꼬리가 달리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왕이면 윗꼬리가 나올 거라 그러면 그 부분이 길게 나오기보다는 조금 짧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윗꼬리가 다소 좀 길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최근에 고점을 찍었던 15만 1,900원대에 어느 정도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매도세가 일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흐름들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14만 원대 근데 지금 14만 1,300원대인데 비중이 지금 70%다? 저는 좀 아쉽다.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저는요 LG전자라는 기업이 잘할 줄 알았어요. 저희 집에 가전이 다 LG인데요. 저는 얘네가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라고 예상을 하시고 이렇게 바닥을 일시적으로 바닥 딛는 구간에서 매집을 하셨다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시청자분의 가격을 놓고 봤을 때는 직전에 급등이 나왔던 자리에서 매수하시고 비중을 좀 실어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직전에 최근에 급등했을 때 한 번에 70%를 샀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이 2월 달에 급등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 매수했다가 밀리니까 비중을 늘려서 비중은 70%, 매수가가 14만 원 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매수가 부근까지 왔다. 어떻게 할까? 이것인 건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LG전자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 좋고요. 게다가 지금 최근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난 거래 30일 같은 경우에도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연기금의 매수세도 꽤나 강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물론 이거는 좋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시장에 종목이 몇 개인데
굳이 갇혀 있다가 이제서 깨어나서 깨어날까 말까 하는 종목을 뭐하러 비중을 이렇게 많이 심냐 이겁니다. 그럼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14만 원 선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절반의 절반, 그냥 전체 포트 비중이 한 10% 정도여도 많다, LG전자는. 그럼 나머지 60%는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 숫자로 더 증명이 가능한 그런 새로운 섹터들을 보셔야지, 지금 시점에서 LG전자가 갖고 있는 섹터, 테마에 대한 내용들은 시장에서 사실상 비주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는 LG전자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오히려 너무나도 긴 호흡으로 보기에는 그에 대한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을 절반의 그 이상을 좀 줄이셔서 그 비중을 차라리 뭐 조선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좀 흐름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 남은 비중을 갖고 간다라 그러면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상단은 더 많이 열어놓고 봐도 좋죠. 지금 시점에서는 16만 원, 17만 원 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70%라는 비중, 큰 비중을 들고 들어가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으니까 나는 목표가를 17만 원 선을 잡아도 돼. 비중은 좀 줄여서 비중을 조금만 들고 가자. 그리고 그 남은 비중은 아니면 차라리 주식 상담 넘버 2부에 제가 종목도 하나 좀 같이 소개해 드리거든요. 차라리 그 종목으로 좀 분할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연속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 비중을 좀 조절을 해보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16만 원에서 17만 원 선까지도 열려 있다고 합니다. 이 종목 다른 섹터로 좀 시선을 옮겨보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2부에서 어떤 종목 좀 좋을지 우리 매니저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2부까지 함께하면서 고민들 더 깔끔하게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떤 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네, D&D 파마텍이고요. 네, D&D 8만 파마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84,000원에 15%거든요. 네, 어떤 점이 고민이실까요? 네, 이게 2달 전에 샀었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또 분정까지 올라와서 이거를 좀 더 올라갈 줄 알고 그냥 놔뒀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5월 달에 학회도 있고 하는데 좀 계속 좀 이익을 볼 수 있는지 계속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D&D 파마텍 더 수익 기대하면서 들고 있어도 될지 그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 D&D 파마텍을 84,000원 네. 매수가고요. 15%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최근에 또 화이자랑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연구 용역 계약을 맞아요.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더라고요. 네. D&D 파마텍 지금 매수가보다는 조금 내려온 자리인데 어느 정도까지를 기대하면 들고 있어도 될지 아니면 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고민 한번 해결해 주시죠.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D&D 파마텍 최근 본전에서 매도하지 않으신 게 천만다행이다라는 오.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D&D 파마텍에 대한 전망과 기대감들을 저는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 사실 D&D 파마텍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너무나도 많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심 자체가 아직까지 크게 회복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눌린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ABL 바이오에 대한 재료 있었죠. 삼천당 제약에 대한 재료 있었죠. 뭐 알테오젠 로열티에 대한 재료들이 있었어요. 바이오 기업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소음을 만들다 보니까 저약 바이오 기업들이 탄탄한 기업들도 있고 실적 쌓는 기업들도 있고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하고 이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호재성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한테 자금이 닿지 못했습니다. 왜? 대형주 형님들이 소음을 노이즈를 만들어냈으니까. 근데 D&D 파마텍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시 치료제, 이 핵심 파이프라인인 DD001 조직 생검에 대한 데이터 발표가 곧입니다. 5월 말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데이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메시 치료제, 이 지방간염 치료제에 대한 재료는요, 뭐가 중요하냐? 이게 블루오션이에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이라는 게 뭡니까? 아직까지 명확한 치료제가 없는 시장입니다. 근데 최근에 비만약 개발사인 노보노디스크가 호주에서 이 메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비만약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만큼 지금 이 메시 치료제가 시급하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노보노디스크가 먼저 뛰어든 상태입니다. 근데 D&D 파마텍이 내놓는 이번 조직 생검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예상치의 부합만 해준다라 그러면 야 노보노디스크는 일단 밀어버리고 D&D 파마텍의 메시치료제 DD01에 대한 상업화 기대감과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흐름들을 기대해 본다라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약간의 시장의 경계감 그리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수급 자체가 약간은 쉬어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못 나오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시 치료제에 대한 재료들을 놓고 본다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 이런 쉬어가는 흐름들이 저는 계속해서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첫 번째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D&D 파마텍한테 기대하는 건 비만 치료제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쉬어갔던 지난 목요일에 일라이12라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의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왜 폭등을 했느냐? 비만 치료제 판매하고 그에 대한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띄워버렸어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그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상용화가 비교적 조금 식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 다른 글로벌 이 시장들은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폭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간 단위로 리포트들을 확인해 보면 실제로 청구 건수, 비만약에 대한 청구 건수가 상당히 계속 우상향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한국 릴리법인에 대한 일라일리 한국법인에 대한 실적도 지난해 보게 되면 엄청나게 폭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약 시장은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섹터라는 걸 감안한다라 그러면 D&D 파마텍이 가지고 있는 오랄링크 플랫폼, 그러니까 먹는 비만약에 대한 플랫폼이 저는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화이자와 연구 용역 개발에 대한 그러니까 연구 개발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좋은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재료가 나오고 나서 주가에 크게 반영이 안 됐죠. 그럼 저는 오히려 기회다. 왜?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화이자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리가 시장에서 비만약의 투톱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원래 그 시초는 화이자예요. 근데 화이자가 비만약 시장에 뛰어든과 동시에 코비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렸고 그러다 보니까 백신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뒷전으로 밀어뒀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난해 화이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나는 2026년에 다시 비만약 시장에 뛰어들 거고 2026년에 10건 이상의 비만약 임상 결과를 발표할 거야 라면서 누구를 인수했어요? 메세라를 인수했습니다. 근데 메세라의 핵심 파이프라인 누가 같이 엮여 있습니까? D&D 파마텍이 엮여 있죠. 그래서 당시에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했을 때 당시에 D&D 파마텍의 주가가 좀 빠르게 치솟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연구개발 용역에 대한 재료는 저는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D&D 파마텍 비만약에 대한 재료가 묻어있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유지가 되고 있죠. 두 번째는 메시 치료제. 이 시장은 블루오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메시 치료제에 대한 데이터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만 나와준다라 그러면 서프라이즈, 블루오션의 독점 체제로 갈 수 있다는 재료. 게다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수급이 비교적 쉬어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D&D 파마텍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라 그러면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코스닥도 그 흐름을 이어간다. 그럼 기계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한테 기계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는 충분히 D&D 파마텍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D&D 파마텍 최소한도 95,000원 선까지는 올라와 줘야 그게 기본값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저는 매수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하셔서 충분히 좀 큰 수익 한번 좀 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지금의 쉬어가는 흐름 오히려 기회다라는 점들 짚어주셨고요. 오히려 화이자랑 연구 용역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라는 이슈는 나중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상방을 더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고민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네, 우리금융지주고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34,000원에 20%요. 네, 우리 금융지주 34,000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점이 고민이실까요? 예, 제가 목표하는 거는 한 4만 원 정도를 제가 이제 길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좀 갈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정도로 보고 계시는데 가능성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금융지주 지금 목요일 시장에서는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증권가에서도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이 해석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 4만 원 선까지 기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할지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금융지주 지금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망치를 좀 하회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에 좀 해석들이 좀 갈리고 있는 흐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을 위한 내용이니까 네. 저는 우리금융지주를 굳이 계속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수급 동향도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에는 기관들이 좀 매수가 들어와 줬어요.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일부 좀 들어와 줬는데 최근에 수급 동향 쫙 놓고 봤을 때는 외인들의 매도세가 너무 짙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주사 같은 기업들은 이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맞물리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외인들이 그에 대한 기대감들을 상당히 높게 사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외인들의 매도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아야 되는 구간에 상승 탄력 받지 못하고 쉬어간다. 다만 이제 그나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라 그러면 지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거래일 정도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나는 아직 더 하단으로 밀릴 여력이 없어. 나는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라는 듯이 이 작은 패턴들을 좀 만들어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밑에서 샛별 터진다라 그러죠. 샛별이 터지면서 추가적인 거래량들이 붙어주면 좋은 흐름인데 저는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거래량을 동반하고 크게 튀어줄 만한 자리가 될까? 그럼 저는 여기서 이런 패턴이 조금 더 장기화된다라 그러면 최소한도 5거래에서 6개월 정도, 6거래일 정도 장기화된다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거래량들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약간 띠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겠구나, 거래량이 붙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우리금융지주가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4대 지수자 중에 유일하게 예상치를 항회하면서 다소 아쉬운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굳이 시장에서 예상치 하회하고 시장의 해석이 엇갈리는 기업들한테 돈을 갖다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우리금융지주가 좋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계속 굳건한 믿음으로 가기보다는 여기서부터는 좀 더 냉철하게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높지 않은 구간이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뭔가 비중을 늘려서 대응하시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저는 비중을 절반 정도 현금화해서 다른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남은 비중만 들고 가셔라. 사실 20% 비중도 적은 비중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는 비중을 좀 조절하시고 남은 비중만 들고 가시되 저는 개인적으로 4만 원 선까지 보기보다는 37,000원 선까지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기 저항대잖아요. 그죠? 단기 저항대까지만 보셔라. 근데 단기 저항대까지 닿는 와중에 만약 거래량이 폭증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4만 원 선 보겠지만 지금 시점의 거래량 동향과 수급 동향, 외인들의 이탈을 봤을 땐 저는 단기적으로 37,000원, 한 36,500원 선이 단기 저항이기 때문에 그 저항 맞고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론,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시고 37,000원 선에서 저항 구간대를 확인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금융주주에 대한 결론까지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1부의 마지막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더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2부에서 계속 진행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우리 매니저님 워낙에 또 깔끔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싶은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그 주식상담 넘버 지금 1부잖아요. 끝나면 2부 이어집니다. 아직 외출 나가시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3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2부까지 끝나고 10시 30분에 이 성하준 매니저의 토요시황 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가오는 5월 셀인 메일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핵심 종목들, 조선과 2차전지 관련된 이 섹터의 핵심 종목들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가를 제가 샅샅이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 참으셨다가 2부 보시고 조금 참으셨다가 3부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그리고 5월달 시장 함께 만들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부와 우리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까지 쭉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